자, 네, 코인 한 뉴스 시간 돌아왔죠.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과연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꼽은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죠. 영국 투자은행이 1년 내 가상화폐 90% 폭락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죠. 나스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고려하는데 S&P는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죠. 세계적 자동차 업체도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의 투자은행이 1년 내에 가상화폐가 90% 폭락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90%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빠진다는 소릴까요? 자, 일단은 영국 투자은행에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90%까지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제목만 보면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향후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도권도 이제 편익이 되거나 또는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제 법으로 이렇게 안전장치 어느 정도 해놓는다 그러면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코인만 이제 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도 안 하고 이런 코인들이 이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이제 뭐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일어나서 오히려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발언 취지해가지고 이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영국 투자은행 이제 IT 전문 투자은행입니다. 불하운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90%까지 이제 폭락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충분히 좀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뭐 전략도 이제 묻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사실 그 가상화폐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인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코인들도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영국 투자은행 그 운영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낸 세바스찬 이제 죄송합니다. 자, 세바스찬 말코스키의 이제 인용을 따르면은요.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 이제 보면 기관 자금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헤지펀드라든지 이제 투자자문사,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기관들 자금들이 이제 속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개인들 자금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엄청나게 이렇게 뭐 물밑듯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향후 이렇게 이제 기관들 자금도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한테만 이제 투자를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 안 좋은 코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과 사장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상화폐 전체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제 IPO 시장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시장 거래소 이제 들어오려면은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ICO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시장 엄청나게 이제 거대하게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그 ICO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서 중소 이제 그 기업들이겠죠. 자, 이런 일종의 이제 뭐 대기업다 그러면 이제 뭐 협력업체라든지 하청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관련해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ICO 시장을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무분별한 이제 그 ICO를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도 사업성이 검증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기업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 하시는 매매를 하시는데 좀 이제 뭐 주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어떤 코인이 굉장히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또는 이제 뭐 짱짱한지 이런 코인들은, 자, 저희 코인 129 방송을 꼭 이렇게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살아남는 코인들만 조금 살아남고 도태되는 코인들은 시장에서 조금 퇴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90%의 가격 하락폭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면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육성 개발될 수 있는 코인들로 조금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들, 네, 이런 바람들이 조금 지켜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고려하고 있는데 S&P에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네. 자, 일단은 뭐 나스닥에서는 이제 뭐 선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스닥이죠. 이제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성장돼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우량주로 이제 되면 이제 코스피로 이렇게 전해 들어가는 이렇게 구조로 돼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비록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이제 우량 기업들만 이렇게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쭉날쭉한 가상화폐는 그 가상화폐 자체가 이제 그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수를 이제 만들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자, 그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고무줄처럼 널뛰기가 심한 등락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물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CEO 한마디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 이러한 변칙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수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만큼 이제 지수를 이제 뭐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뭐 쇄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수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작은 손이죠. 고래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뭐 자금이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자, 이러한 금액들로 충분히 이제 가상화폐 시세 부분이라든지 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도 이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차후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한다거나 규제 또는 안전장치가 된다 그러면 지수 상품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나온다 그러면 지수 상품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량 알짜 코인들 위주로만 이렇게 지수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들도 전주에 그 코인 129 가져 나와서 한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이 방송 끝나고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과연 어떤 코인이냐 어차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또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사라질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방법이라든지 진단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로 편입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 지수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있는 뉴스라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적 자동차 업체도 블록체인 사업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독일 3사인가요? 자, 일단 뭐 독일 3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뭐 포드라든지 이제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그 완성차 전 세계 이제 완성차 업계 이제 한 30여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해서 일종의 이제 협력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커넥티드카 과연 이게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양방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커넥티드카라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이제 정보를 받아본다거나 일종의 이제 뭐 인터넷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외부에서 이렇게 중앙 뭐 시스템에서 이제 본다거나 이렇게 이제 뭐 체크하는 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핫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 이런 거랑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골자는 이겁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신차를 만들 때 그 자동화 결제라든지 또는 그 자동차의 그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이라든지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공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고차 이력 그 중고차 이력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 분산 원자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덤탱이 쓰지 않고 중고차를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침수가 됐는데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와가지고 침수차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 침수차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품이라든지 또는 내가 차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구매를 했는데 차가 어디에서 이제 오는지 자 이런 것도 이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 플랫폼을 가지고 응용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BMW 그다음에 뭐 포드, 르노 그다음에 이제 뭐 제너럴 모터스 등 이런 완성차 대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기면서 오히려 이제 활동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넥트카 IT 업계를 이렇게 뭐 선두적으로 이제 가는 독일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만큼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커넥트카 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해가지고 한 발짝 가까이 다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살펴봤을 때 산업 분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생활 곳곳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좀 접목이 됐다라는 뉴스를 조금 더 많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